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축구 경기를 뛰었어요. 뛰면 그게 운동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가설이 이거죠. 가설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 상태에서 잘 모른다가 가설이고, 그거를 잘 알려줬을 때 사람들은 반드시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것도 저희의 가설이죠. 왜 저 사람은 자기를 모른다라는 가설을 떠올리셨는지. 일단 우리 인체에 대해서 뼈가 몇 개인지 대부분이 모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이 몸에 대해서 조직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탐구 생활에 시작된 이유기도 하죠. 사실 손 하면, 근데 이 손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등 뒤에 달려 있잖아요. 해부학적으로 날개뼈 뒤쪽에 있어 상완골이 붙어 있고 연결되는 게 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등의 중요성을 잊을 때는 굉장히 강요하고, 등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코어도 활성화되는 거고, 이제 그 전제를 바꿔서 나를 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도 말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거는 곱씹어보면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게 어려워요. 인사이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계속 탐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탐구하지만 보통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전제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MBTI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MBTI가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MBTI가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긍정적인 요소를 하나를 찾자면, 정확도를 떠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 다르구나, 이걸 인지했다는 게 저는 큰 거였던 것 같아요. MBTI가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거. 그 MBTI가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파악해 주는 거죠. 너 F냐? 너 T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에 대해서 탐구를 어떠한 틀에 쉽게 하는 거죠.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레저나 스포츠를 많이 즐기시죠. 그래서 우리 오시는 회원님들도 저 운동했어요 그러면은 축구, 뭐 골프, 테니스, 운동 맞죠? 운동 맞는데, 그런 대부분들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고, 그럼 에너지를 언제 채울 거냐 하면 개인적인 운동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체력의 5가지, 근력, 근지구력, 뭐 BMI, 심폐지구력, 유연성, 이 5가지들이 충분히 채워진 다음에 레저나 스포츠들을 즐겨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는 운동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운동은 에너지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축구 경기를 뛰었어요. 뛰면 그게 운동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운동 생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를 쓰면 언제 보충하냐? 다음날 회복 훈련이나 경기 직후에 회복 훈련에서 에너지를 다시 채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운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에너지를 쓰고 있다. 걷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걷기도 어느 정도는 에너지를 쓰는 거죠. 채워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건강과 내 인체와 이런 지식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오다 보니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 가설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좀 납득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분들이 현재 상태가 왜 일어났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이걸 고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데라고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내 자신을 모른다, 내 건강관리나 내 인체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탐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신체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예측을 하지 못하니 지금 당장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 활동들을 해보시라는 거죠. 내가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여기가 아팠고,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여기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지고 면밀히 살피면서 앞으로 나의 행동들을 옮겨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이런 데가 아프고 이런 데가 불편했고 그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가지면 어떠한 지식들이 같이 합쳐져야 돼요. 근데 좋은 지식을 고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보들이 너무 방대하게 많아요. 그 방대한 정보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나 지식들을 필터링 하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들이 나를 알기에 더 힘들게 하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와 정보만 있으면 우리의 지식과 노하우를 알려주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맥락을 정확히 이해했을 때, 나의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했을 때 내 앞으로의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고민하시거나 운동이 선뜻 힘들거나 뭐 시간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 많은 요소들 중에 나는 뭐부터 할지 몰라, 나는 어떤 상태인지 몰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탐구하시고 다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효과 있는 그리고 또 건강한 운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왜 뭔가를 행위를 옮길 때, 특히 운동 같은 거 행위를 옮길 때 내가 왜 어려워했고 불편했는지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를 잘 이해하고 어떠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있었을 때 행동이 옮겨지는데 너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운동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운동하는 거는 뭐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자기 자신과 대화를 통해서 찾아보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두려워서 혹은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를 좀 더 이해하고 어떠한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나도 건강해질 수도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